이게 나타내는 건 뭐냐면 무형 자산을 갖고 있고 디자인적인 걸 갖고 있는 회사는 가치를 많이 가지고 가고 단순히 반복되는 어떤 일을 하는 공간에서는 그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뭐 이런 다양한 기기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조작하는 이런 인터페이스와 소통을 하는데 이 소통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입력 장치를 디자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UX 발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돌리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은 아마 왜 채널을 돌리는지 아실 겁니다. 채널을 이렇게 돌렸죠, 예전에는. 근데 어린 친구들은 채널을 왜 돌리는지 몰라요. 채널은 올리고 내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채널을 돌리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예전에 채널을 돌리는 인터페이스, 입력 장치가 돌리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TV들은 생각만으로 채널을 바꾸는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KBS를 보다가 MBC를 생각하면 MBC로 자동으로 채널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미래에는 채널을 돌리다라는 말이 정말 과거에 역사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널을 돌렸던 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작시키고 생각으로 조작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UX 발명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걸다 라는 것도 비슷하죠. 전화를 예전에 손가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끝까지 돌린 다음에 이걸 놓고 복귀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죠. 지금 아마 전화를 하려면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010으로 시작하면 0을 누르고 끝까지 돌리고 놓고 복귀하는 시간까지 걸리고. 그런데 벨이 이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줄이 있었고요. 그 줄에 오돌토돌한 어떤 이런 물리적인 형태가 있었고 추가 내려가면서 톡톡 치면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었고요. 퀄컴이라는 회사가 CDMA,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라는 기술을 발명하면서 지금 이런 디지털 시대에 전화가 발명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다라는 것도 어쩌면 과거에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만들어낸 그런 동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다. 더글라스 앵겔버트라는 할아버지가 마우스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마우스를 많이 안 쓰시죠? 다 손가락 가지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산출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UX 발명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발명한 사람을 UX 발명가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지만 사용자 경험을 총체적으로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UX 발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UX 발명들 계속 해온 사람이고요. 다 열심히 제가 발명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여러 가지들을 만들었고요. 그 만든 거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저런 것도 만들었고요.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악기입니다. 신체를 이용한 악기고요. 저희 타임라인 바가 막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막 나무를 가지고 막 악기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연짓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연짓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연짓들로부터 의미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는 작은 소소한 아이디어의 연속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러한 지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아이디어의 가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기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석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이런 발명들에는 다양한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창작자들의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 그 신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디어의 가치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 자산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하나에 한 890달러 정도 하죠. 900달러. 근데 애플이 하나 팔리면, 이 아이폰이 하나 팔리면 애플은 약 560달러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애플의 아이폰은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폭스콘은 얼마를 가져갈까요? 50. 네. 8달러를 갖고 옵니다. 네, 정말 작은 형태죠. 이게 나타내는 건 뭐냐면, 무형 자산을 갖고 있고 디자인적인 걸 갖고 있는 회사는 가치를 많이 가지고 가고, 단순히 반복되는 어떤 일을 하는 공간에서는 그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의 R&D 센터 있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 파트도 외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말 그대로 특허만 가지고요. 심지어 그 연구마저도 외주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고 그 외주에서 나왔던 무형 자산들은 갖는 그런 아주 플렉서블, 유연한 형태로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폭스콘 지금 100만 대의 로봇 라인을 100만 대의 로봇을 가지고 자동화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단순 반복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컴퓨터로 대체 가능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또 다시 팔긴 했는데 이 모토로라 회사의 특허는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사는 비용으로 약 5조 5천억 정도 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실제 모토로라의 좋은 특허들, 구글이 이 휴대폰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특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모토로라를 발판 삼아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NPE라고 합니다. Non-Practicing Entity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화는 만들지 않고 특허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공룡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특허 가지고 소송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엔티티들, 그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에게 당하는 회사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NPE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오태그라고 그 위치에 태깅하는 이런 기본적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NPE인데요. 이 NPE는 특허 2개에 1350억에 구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구글, 모토로라, 삼성 계속 소송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종의 악덕 기업 같은 그런 형태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창작자의 환경이 점점 민주화된다는 건데요. 민주화라는 거는 뭐 조금 강한 얘기긴 합니다만 조금 자유롭게 그 주인공이 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조 2.0이죠. 예전에 뭔가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집에서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제조 3.0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킷 출력됐습니다. 그래서 LED도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로봇 같은 거 출력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도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조 3.0 때문에 창작자에게 점점 더 권력이 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인무브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로봇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D 프린터가 있다면 여기에 가셔서 로봇을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로봇 한 마리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소셜 플랫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올리고 십시일반 투자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화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죠. 퀄키나 킥스타터, 인디에고고 이런 것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유통이 되기 위해서, 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됐죠. 삼촌한테 찾아가서 5억을 빌리고 고모한테 찾아가서 6억을 빌린 다음에 5억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6억 가지고 공장 세우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 사람들을 고용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화를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창업이 아주 단순화됐죠.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재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만 사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어 랩, 뭐 IPQ 파트너스,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인텔렉츄얼 벤처스 뭐 이런 곳은 정말 말 그대로 A4 용지 이렇게 2장 주고요. 아이디어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적고 아이디어 선정이 되면 바로 입금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A4 용지 한 2장 정도에 한 1,500만 원 정도 하고요. 좋은 아주 큰 그런 MP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한 장에 아이디어 한 10장 정도 해야 되는데요. 10장 정도 쓰면 한 10억 정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모니타이징, 그 재화를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도 있고요. 나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렇게 소송 걸고 하는 거 싫다. 나는 그런 마이너한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쉐이브웨이즈나 아이모토라이즈에 올리면 시제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시제품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아이폰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딱 찍어서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에 올리면 10만 투자를 받죠. 그 투자금 가지고 공장을 또 사야 되느냐. 시간당 공장을 빌려서 재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게 나왔다. 그럼 유통마저도 이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환경 때문에 창업 자체가 단순화되고 또 아이디어의 실현이 되게 민주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 같은 창작자들이 얻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은 바로 권력의 개인화,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화된 어떤 권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경계의 파괴인데요. 오큘러스, 페이스북 전혀 다른 디멘전에 있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졌죠. 그리고 아마존, 뭐 책을 파는 회사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뭐 모든 물건을 다 팔고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올해 초에 키바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디멘전에 있는데 인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각자의 경계에서 있었던 창작자들이 이 경계의 파괴에서 새롭게 기회들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잡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 100년대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자의 권력이 극대화되는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발명의 능력, 새로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작의 능력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짧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포를 지나도 찬란한 세계가 있지는 않을 거야. 싸늘한 밤들이 불안하여도 나무는 내게 그저 견디라